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함꽃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떼입니다. 라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네. 잠깐 인사와 함께 어떻게 라떼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닉네임 지어달라고 하셨을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책을 읽을 때 꼭 라떼 한 잔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책 리꼬르 라떼라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 꼭 라떼는 말이야. 그게 생각나던데 그 라떼 아니고요. 카페 라떼 라떼입니다. 너무 어울리세요. 라떼랑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책 한 권을 감사합니다. 꼭 라떼와 함께 뭔가 네. 우아하세요. 저희 수학입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책은 더 기버, 한국어 제목으로는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처음 두 분께서 저한테 이 책 추천해 주셨을 때는 생소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영화까지 나왔던 엄청 명작이더라고요. 제이님께서 먼저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저희 딸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인데요. 한번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 이곳에서는 12살이 되면 위원회가 평생 해야 할 일인 직위를 정해줍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조너스는 12살 기념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직위를 받게 될지 되게 기대하고 또 조마조마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나스에게 내려진 직위가 바로 기억 보유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요. 선임 기억 보유자는 이제 기억 전달자가 되어 조너스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조너스는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희생되었던 진짜 감정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면서 모두가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 나서게 되는 12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자는 어떤 분이신지? 네, 로이스 로리는 1937년생으로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아동 문학상인 뉴베리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청소년 문학 작가더라고요. 네. 기억 전달자 책은 1993년에 출간해서 21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국내에서 2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는 1100만 부 이상 팔린 슈퍼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청소년 필독서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기억 전달자 책이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기도 했고 두 번째 뉴베리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슈퍼 베스트 그러니까요. 셀러라니. 저 처음에 책을 넘겼을 때 이 첫 장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하고 쓰면서 책을 시작하세요. 이 SF 소설을 쓰시면서 왜 아이들을 생각하셨을까 전 조금 의아했는데 교과서에 실렸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야기의 주제가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 책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슨 생각을 할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봐서 별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그 유년 시절 제가 12살 이 나이 때 나는 어땠고 쭉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선택이 갈림길 앞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안정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뭔가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내가 그 선택들을 하고 나아갈 건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되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계속 좀 갈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했든. 그런데 이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 책에서 계속 그 선택과 미래와 행복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작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쓰셨던 것처럼 그런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책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 너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통제된 사회예요. 모든 것들이 안정된 삶, 걱정이 없는 삶, 그리고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이런 통제된 사회가 어떨 때는 저에게는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그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굉장히 경쟁도 없고 편안한 안정된 사회라 살짝 부러운 면도 있었는데 그 책을 다 읽고 그냥 제가 돌아봐서 생각했을 때는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청소년들한테 제시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너희라면 어떤 게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사랑 같으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았어요. 어른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되었지만 아이들한테 꼭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그 기회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라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이지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억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질이 있다. 근데 뭐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되고 근데 그것 말고도 계속 반복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용기인 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실패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저는 막상 대학 입시 때에도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되게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갈 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길로 진입하려고 되게 애를 썼었더라고요. 그 실패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근데 또 안정적인 길로 그렇게 다니려고 애쓰면서도 행복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렇지 않고 마음 한켠이 늘 이렇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불안했을까 또 생각해보면 실수할까봐, 남한테 패 끼칠까봐, 아니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해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역할은 책임감 있게 빈틈없이 완수해야 한다. 거의 그런 강박에 시달려가지고 사느라고 누가 채우진 않았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되게 무겁게 질질 끌고 다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 없이 살아가지만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직위 해제 상태를 당하게 될까 봐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규칙에 되게 매여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래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우리와 굉장히 이질적인 사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시자들이 있고 그 감시자들이 모든 규칙을 주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은 규칙에 따라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1세까지는 양육을 받으며 살다가 가족 구성원까지도 다 만들어주고 12살이 되면 내 직업을 정해주고 그리고 직업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 음.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그 안에 나도 눌려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한 선택 가운데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런 거에 눌려서 살아왔던 것 같고, 제가 했던 실수들과 실패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또 쫓아가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좀 심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어느 지인분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웠다 하고 드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엄마가 자 이거 하자 했을 때 아이가 네 하고 바로 즉시 순종할 때 저는 굉장히 짜릿하다고. 엄청 짜릿하죠. 그런데 그게 통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는 잘못된 사회라고 느꼈고 통제받고 감시받고 길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사회는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라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 선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실패도 분명히 필요한데 내가 이끌어가는 가정 안에서 나는 절대 엄마 말에 따라오면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려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여태까지 어떤 엄마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찾고 또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쭉 그냥 강단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많이 넘기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물어봐요. 애들한테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고 하니 엄마는 옆에서 그래도 선택은 맡기지만 조언은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큰아이가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자꾸 저한테 이렇게 현타를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 하는 말이 아니 엄마는 우리한테 뭘 자꾸 물어보는데 답정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뭘 엄마가 물어봐서 자기가 생각을 하면은 엄마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야, 너 근데 그거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결국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은 안전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세게 했을 때 엄마 왜 자꾸 저한테 협박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머리 따로 실제로 아이들한테 하는 거 따로 다르게 하고 있구나. 애들한테 실패해 볼 수 있는 귀한 이런 경험들을 내가 좀 막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안정된 길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는 그렇게 어렵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안정적인 궤도로 다시 잘 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엄마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약간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히 통제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맡겨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뭐가 생각났냐면 이 책 안에서 12살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잖아요. 12살이 되면 직위를 부여받아요. 그것은 감시자들에 의해서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이 아이의 성향을 완벽히 파악하고 감시자들이 이 아이에게 직위를 전해주는 거예요. 평생 살아갈 직업을 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12살에 어떻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받지? 근데 이 책 안에서는 그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자기가 잘 판단되었다고 여겨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감시자가 하고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부모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부모고 제일 많이 보는 사람도 부모잖아요. 그런데 12살 때까지 혹시
지금 우리는 나이를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적성을 찾지 못할 때 옆에서 가장 가까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면밀히 바라보고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인지, 이 아이의 성향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하신 말씀과 약간은 배치돼서 완벽히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조언은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보고 싶은 아이의 모습만 찾고 있지 말고 오.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12살 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는 사실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제 적성을 못 찾고 있거든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맞을지 아직도 고민을 해요.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 다시 돌아왔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력 단절녀가 되었는데요.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일을 해라라고 직위를 전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네, 저도 많이 넘어서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12살에 찾을 수 있다면, 자기 직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행복이고, 제 딸이 지금 13살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우리 딸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에게 맡기신 또 비전과 또 이 아이를 태초부터 지으실 때의 계획과 또 이 아이를 빚어가실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는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도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살의 직위를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정해준다는 거. 그게 아무리 정확하고 그 당시의 나를 잘 파악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는 그 일을 평생 바꿀 수 없잖아요. 직위 해제를 당하기까지 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고 정말 그 일만 하다 죽어야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봤을 때 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 되게 저한테 소명이고 너무 내 삶에서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리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20대를 달렸는데 중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좀 일을 미루는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정말 되게 좀 힘들고 내가 이 결정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또 곁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만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옆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뭘 좋아하지? 이거를 지금도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아이들도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일은 제가 열심히 하면 뭔가 결과들이 돌아오거나 보상을 받는 게 확실한데 육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 덕분에 삶에서 좀 더 재미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주시는 은혜. 그래서 진짜 늘 매일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직업에서 좀 멀어져 있는 지금이지만 이 육아하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뒤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삶에서 이정표 같은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님과 반대로 어릴 적에 너무 아빠가 맞벌이로 바쁘셨고 제가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엄마 품이 되게 그리운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아이들과 함께 10년 동안 정말 부비부비하면서 엄마 냄새를 실컷 맡게 해주리라 하면서 경력이 단절됐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또 힘이 나는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도 그 조너스가 공동체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전혀 기억이 없고 전혀 감정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임무 해제가 죽음인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가진 이 기억들을 전달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탈출을 감행하면서 그 멀고 먼 길을 그 아기 가브리엘과 함께 탈출할 때에 정말 처음 느껴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 이 책에서 297페이지에 보면은 조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짧은 순간이지만 따스한 기운을 느끼자 무기력과 체념은 가라앉고 기어이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되살아났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억을 원천 삼아서 그 힘든 탈출의 시간을 견디고 오히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을 때, 아, 우리도 그렇게 따스한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또한 어릴 적 힘들었던 시간 혹은 또 나의 실패, 나의 고난의 시간 이러한 것들이 결코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고 가족이라는 그 그냥 따스한 기억만으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 안에 이런 명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조나스가 가브리엘과 같이 탈출을 할 때 이 어린 아이한테 기억을 전해줘요. 그런데 따뜻한 햇살의 기억, 해변의 기억, 아름다운 풍경의 기억을 주면 울던 아이가 멈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성장한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고난과 역경이 오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그 따스한 기억을 한 번 꺼내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네. 울고 싶은 아이가 달래지듯이 그 가족과 함께했던 기억이 이 아이를 위안 삼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의 핵심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나눴던 따스한 기억, 행복한 기억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별로 없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이렇게 새로운 곳을 나가거나 이렇게 뭐 휴가로 나가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서 거실에 이불을 크게 펼쳐놓고 온 가족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에서 황비용 영화 명절 때마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황비용 영화 본 게 일상에서 좀 달랐던 그나마 특별한 기억이어서 이게 무슨 특별하고 따스한 기억이 될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새롭고 되게 좋았던 이런 경험들, 기억들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살면서 되게 고난의 순간 시기가 오니까 특별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가족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뭐 그런 기억보다는 그냥 그렇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별일 아니었던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냥 그런 일상들, 순간들이 나한테는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뭔가 자양분이 되어주고 따뜻한 기억이 되어주었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 조급해지다가도 그냥 함께 아이들과 일상을 하는 것, 이게 언젠가는 아이들한테
또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 이게 아이들에게는 따스한 기억이자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굉장히 액티브한 아빠가 계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고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굉장히 바쁘셨었거든요. 동생과 둘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근데 제 기억 속에서는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여행이나 다른 좋은 활동들보다는 그 혼자 있었던 외로움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직업을 내려놓고 가정에 오게 된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항상 있는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아이가 뒤돌아봤을 때 늘 있는 엄마라고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지금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이님과 조아님의 짜집기. 많이 여행 간 기억도 없고 또 액티브한 아빠도 아니었고 저도 항상 부재로 엄마 아빠가 항상 바쁘셨던 기억들이 있는데 따스한 그런 기억이 많이 없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계셔준 것만으로도 저는 저에게 큰 살아가는 힘이 되었었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제가 되게 어린아이 같네요. 어린아이가 응석 부리고 있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2살도 되게 집착했던 게 제가 지금 12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제가 스스로 왜곡시켜버렸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려서 선하게 이끌어보는 것도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선택해서 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고 그 선택 가운데 또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기억들이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갈 거고 그것들이 더욱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그 말씀 감사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학을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지 못했고 전공도 점수에 맞춰서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해서 막 이직도 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것들을 보면서 어느 하나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해서 육아하는 것만큼은 뭔가 이뤄내고 싶은데 아까 제인이 말씀처럼 아이들은 제 생각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다 모여서 앞으로 제가 도전할 무언가의 날들을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힘이 납니다. 네. 이 조나스가 받은 역할이 기억 전달자잖아요. 왜 그런 역할이 필요할까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가 기억을 모두 지우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기쁨과 행복만을 누리고 살게끔 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회에서 단 한 명에게만큼은 기억을 부여했을까?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가 지혜자였잖아요. 누구 한 명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어떤 대응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난 기억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혜의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한 명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조나스였고요. 그런 거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결국은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 하나도 이뤄낸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장 좋은 엄마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이뤄낸 무언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두 ING죠. 그저 재미있게 읽히는 SF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말 나눌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우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의 마지막 한마디는 나는 아이들에게 용기 있고 지혜로운 기억 전달자가 되고 싶다입니다. 네, 이 책 안에서 이 사회는 사람들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두도록 하거든요. 스피커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감시하기 위한 조건이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하는 따스한 이야기들을 더 풀어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도 이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기억들이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전달될 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삶이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아님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더더욱 따스한 기억들과 따스한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라고 결심한 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그 기억들을 가지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실패하더라도 용기 내어 도전하는 엄마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